안녕하세요. 경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지도사입니다. 예, 상관 분석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편상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상관 분석 사례를 가지고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예, A사는 매출 증대를 위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광고와 판촉을 함께 실시했다. 즉, 광고와 판촉을 이렇게 함께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자, 그런데 순수하게 광고와 매출의 상관을 분석하려고 한다. 즉, 순수하게 광고가 얼마나 매출에 영향을 미쳤는지 요거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 그런데 연구자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요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요, 광고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 판촉에 의해서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예,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 판촉비를 제거할 수도 없어요. 예, 어떻게 뭐 상쇄시키기도 어렵고 뭐 어떻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요 판촉비를 아예 분석에 포함시켜서 통제를 해버리자. 요게 편상관 분석입니다. 일전에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분석 하나 봤죠. 이게 그게 공분산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분산 분석하고 편상관 분석하고가 뭐가 다르냐? 공분산 분석은 분산 분석이었어요. 때문에 요 독립 변수가 명목척도였습니다. 그리고 요 공별량으로 들어가는 요 외생 변수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매트릭 척도였어요. 그러니까 분산 분석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는 명목 척도,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매트릭 척도, 그 다음에 공별량은 종속 변수와 동일한 매트릭 척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편상관 분석이죠. 편상관 분석은요, 상관 분석이기 때문에 변수가 모두 매트릭 척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상관 분석은요, 두 변수 간의 상관성만 보는 거기 때문에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변수 모두 매트릭 척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분산 분석과 편상관 분석의 차이입니다. 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두 변수가 다른 제3의 변수와 높은 상관을 보이면은 상관을 보인다라고 할 때 두 변수의 순수한 상관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두 변수의 상관을 조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제3의 변수가 또 높은 상관을 보인다라고 하면 순수한 두 변수만의 상관관계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때 순수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3의 변수를 통제한다. 즉, 이때 순수하게 두 변수, 즉 광고비와 매출의 상관을 분석하기 위해서 얘를 제3의 변수인 판촉비를 통제를 한다. 이게 편상관 분석이고 기본적인 개념은 공분산 분석하고 유사합니다. 문제에서 판촉비와 매출은 높은 상관이 있을 거다. 즉 매출에 판촉비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죠. 이때 판촉비를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광고비와 매출 간의 상관을 분석하려는 목적이 편상관 분석이다. 그래서 목적 자체는요, 공분산 분석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공분산 분석은 독립 변수가 명목척도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산 분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편상관 분석은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개념이 없습니다. 상관 분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변수, 즉 세 가지 변수가 모두 매트릭 척도여야 된다. 즉 등간 척도 아니면 비율 척도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공분산 분석의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그 사례를 가지고 요렇게 데이터를 집어넣고 SPSS에서 요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돌리면 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여기 통제 변수 지정 않음 그랬습니다. 예, 판촉비를 통제하기 전에는 보시면은요, 광고비와 매출의 관계가 0.875였습니다. 그 다음에 판촉비와 매출의 관계도 0.772였어요. 자, 그래서 통제를 하기 이전에는 광고비와 매출의 상관관계가 0.875였습니다. 자, 그런데 판촉비를 통제를 하고 난 이후에요, 판촉비를 통제를 했죠. 통제 변수에 판촉비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광고비와 매출의 상관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통제하기 전에는 0.875였는데 지금 통제를 하고 나니까 0.64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의 확률도요, 0.001이었습니다. 이거는 유의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의 확률이 0.059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값 95% 신뢰 수준에서 0.059로 유의 수준, 즉 p-밸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유의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결론은 나왔습니다. 예, 따라서 판촉비가 통제된 경우에 광고비와 매출관에는 유의한 정에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 요게 편상관 분석이에요. 여기 편상관 분석에서는요, 요 결론만 도출하면 되기 때문에 자유도 개념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도는 요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할 때 자유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유의성 검증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걸 딱 봐가지고 아 광고비가 아까는 0.001이었는데 P밸류가 이거는 0.05구로 나왔구나. 저 상관계수도 뚝 떨어졌구나. 아 그렇다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판촉비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 광고비와 매출 간에는 정의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비교적 간단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편성관 분석이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 잘 안 올라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설 교재라든가 이학식 교재라든가 안광호 교재라든가 이런 교재에 없을 거예요 아마. 없다라는 얘기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라는 얘기죠. 예, 그 교재에 없다로 해서 시험에 아예 출제가 안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도 시험에 출제된 사례가 있어요. 조절하기 분석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출제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 그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공분산 분석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그 개념 자체는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편상관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편상관 분석을요. 예, 여기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요걸 한번 써보세요. 보지 말고.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요걸 한번 써보시는 정도만 하면 충분히 연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편상관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준상관 분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